철문 너머 화려한 저택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 인연이 어딜 감히. 둔탁한 소리와 함께 여자의 비명이 밤 공기를 찢었습니다. 장도영 회장의 손이 하은의 얼굴을 강타했죠. 그녀의 입가에서 피가 흘렀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의 폭력 앞에 남편은 고개를 돌렸고 하인들은 시선을 내렸어요. 그 순간 저택 밖 어둠 속에 서 있던 한 남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장미꽃 다발이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내렸고 손가락에서는 가시에 찔린 핏방울이 맺혔죠. 하지만 그는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넌 말이야. 자식 교육도 안 된 집에서 온 티가 나는구만. 다음 날 아침 시아버지의 날카로운 말이 식탁에 내려앉았어요. 부어오른 눈가를 감추며 하은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그때 예고 없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그는 누구였을까요? 왜 그의 눈빛은 무엇인가를 스캔하듯 저택 구석구석을 살폈을까요? 아빤 이제 너 지키러 왔다.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재벌가의 권력과 폭력에 맞서는 한 남자의 치밀한 계획.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의 정체. 그리고 마침내 펼쳐지는 숨막히는 복수극. 여러분도 한 번쯤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했던 부당함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 무력감, 그 분노를 기억하시나요? 이 이야기는 그 감정들의 목소리를 부여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의 위선과 폭력 앞에서 한 아버지가 선택한 극단적인 정의의 방식. 그날 그가 사돈 앞에서 열어젖힌 지옥의 문 너머로 지금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그 전에 1초면 충분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따뜻한 이야기의 울림을 함께 만들어주세요.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호화로운 저택. 하늘엔 검은 구름이 잔뜩 몰려들고 있습니다. 늦은 밤 고요한 거리에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죠. 강진호. 60이 넘은 나이에도 단단한 체격과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오래된 야전잠바를 입고 한 손에는 붉은 장미 다발을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깊게 파인 주름 사이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진호는 발걸음을 멈추고 눈앞의 대저택을 바라봤습니다. 철제 대문 너머로 딸 하은이 살고 있는 집이었죠. 오랜만에 찾아온 딸의 집.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망설이던 그때 집안에서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하지 마세요. 제발. 하은의 목소리였습니다. 인연이 어디서 말대꾸야? 남자의 거친 고함이 이어지고 뺨을 때리는 소리가 밤 공기를 찢었습니다. 진호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뒤에 숨겨진 눈동자만이 깊은 분노로 들끓었죠. 그는 철문 틈 사이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광경. 자신과 닮은 딸 하은이 무릎을 꿇은 채 맞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빼닮은 얼굴에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죠. 진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의 손가락 사이로 장미꽃 줄기가 으스러졌고 가시에 찔린 손가락에서 붉은 핏방울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딸의 비명소리만이 그의 귓가에 맴돌 뿐이었죠. 장미꽃 다발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붉은 꽃잎들이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흩어졌습니다. 진호는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의 손등에는 오래된 상처 자국들이 선명했습니다. 과거의 흔적들.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임무의 상처들이었죠.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진호는 미동도 없이 서서 빗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섬뜩한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오래전 그가 특수요원으로 임무를 수행하던 시절의 차갑고 냉철한 눈빛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진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비는 점점 거세졌고 밤은 깊어갔습니다. 진호는 오늘 밤은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내일 그는 다시 올 것입니다. 빗물에 젖은 장미꽃을 뒤로 한 채 진호는 천천히 뒤돌아 걸었습니다. 그의 등 뒤로 번개가 번쩍였고 우렁찬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 회장 저택의 식탁은 화려했지만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하은은 창백한 얼굴로 식사를 하고 있었고 시아버지 장도형은 신문을 넘기며 간간히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식탁 한쪽에는 하은의 남편 장우진이 앉아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어제 밤의 격정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했죠. 넌 말이야. 태도가 문제야. 자식 교육도 안 된 집에서 온 티가 나는구만. 장도형의 날카로운 말이 하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더 숙였죠. 그녀의 눈가에는 푸른 멍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식사를 거의 끝낼 무렵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하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하은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그 앞에 강진호가 서 있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낡은 야 전잠바를 입고 무표정한 얼굴로 딸을 바라보고 있었죠. 아버지, 왔어요?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왔다. 점심은 먹었니? 진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은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예고 없는 방문에 어찌할 바를 몰랐죠. 그때 식탁에서 장도형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야? 진호는 하은을 지나쳐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식탁으로 걸어가 장도형과 장우진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하은이 아버지입니다. 진호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장도형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문객에 당혹스러워 보였죠. 그는 진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무시하듯 신문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미 식사 중입니다만. 장도형의 말에는 냉랭함이 묻어났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미 먹었으니까요. 진호는 개의치 않는 듯 식탁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은근슬쩍 주변을 살폈죠. 집안 구조, 창문의 위치, 그리고 무엇보다 CCTV 카메라의 위치까지 파악했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을까요? 그의 눈은 방 구석구석을 스캔하듯 훑었습니다. 우리 사위를 처음 뵙네요. 진호가 장우진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표정은 부드러웠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닿지는 않았죠. 장우진은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하은은 계속해서 불안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저녁이 되자 하은은 아버지를 손님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조그만 방이었지만 진호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은이 문을 닫으려 할 때 진호가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소매 아래로 보이는 푸른 멍자국. 진호의 눈빛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니? 진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습니다. 하은은 재빨리 소매를 내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 왜 갑자기 오신 거예요? 그냥 돌아가세요. 여기서 계시면 안 돼요. 진호는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빤 이제 너 지키러 왔다. 하은은 떨리는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등에 있는 상처 자국들을 발견했죠. 오래전부터 있었던 자국들. 궁금했지만 물어볼 수 없었던 상처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퇴직한 평범한 공무원으로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생각한다고요.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깊은 슬픔과 결의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게 좋은 거야. 사람들이 나를 과소평가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니까. 하은이 떠난 후 진호는 조용히 방을 살폈습니다. 창문 위치, 벽 두께, 그리고 카메라 각도까지. 그는 침대 밑에서 작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군번줄과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진호와 동료들이었죠. 사진 뒷면에는 특수작전부대 7팀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진호는 전화기를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영민이지? 나야. 진호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호, 이게 몇 년 만이야? 어떻게 지냈어?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 도움이 필요해. 진호가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예전처럼. 조용히 처리해야겠다. 진호의 말에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
어디서 만날까? 서형민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진호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장도형의 서재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너희 사무실 근처 카페에서 보자. 그리고 몇 가지 정보를 미리 찾아줬으면 해. 통화를 마친 진호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 저택 곳곳을 살피기 시작했죠. 아무도 모르게 그는 장도형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진호에게 잠긴 문이란 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랜 훈련으로 단련된 손길로 그는 순식간에 문을 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장 회장 저택의 거실에는 냉랭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진호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하은은 식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장도형과 장우진은 와인을 마시며 사업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하은이 와인병을 들다가 실수로 테이블 위에 흘렸습니다. 붉은 액체가 하얀 테이블보 위에 번져갔습니다. 장도형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이 천한 년이 버릇도 없네. 장도형이 소리치며 와인잔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하은은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서렸습니다. 장우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돌릴 뿐이었죠. 진호가 천천히 일어나 장도형 앞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이 집은 참 조용하더군요. 근데 안에서는 계속 때리는 소리가 나던데. 진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차가운 분노는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장도형이 진호를 노려봤습니다. 장인어른이 참견할 때가 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어요. 진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위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난 늘 선을 넘는 일을 해왔어요. 직업이 그랬거든요. 진호는 셔츠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군번줄과 작은 금속 휘장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군번줄 아래에는 특수작전부대의 상징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순간 공기가 정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장도형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진호를 다시 보는 듯 했습니다. 당신, 설마. 장도형의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났습니다. 진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군번줄을 다시 가슴 안으로 넣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 숨길 것이 없다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 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 할 겁니다. 진호의 말에는 위협이 스며 있었습니다. 장도형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다가 이내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퇴역 군인이라고? 그게 뭐 어쨌다는 거요? 여기는 내 집이고 당신 딸은 내 며느리감으로 들어온 거요. 내 집안의 규칙을 따라야지. 진호는 묵묵히 장도형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장 회장님, 저는 단순한 퇴역 군인이 아닙니다. 제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될 겁니다. 장우진이 갑자기 일어나 진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우리 가정 문제에 끼어들지 마세요. 하은이는 이제 우리 가족입니다.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요. 진호는 장우진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차가운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금엉은 내가 남긴 거니? 이튿날 아침 진호는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서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죠. 잠시 후 한 남자가 다가와 그 앞에 앉았습니다. 서형민. 50이 넘은 나이에도 단정한 차림새와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인 남자였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군. 서형민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부탁한 자료는? 서형민은 조용히 서류 가방을 열고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장도형. 겉으론 깨끗해 보이지만 안은 온통 썩었어. 비자금 계좌, 정재계 유착, 불법 로비. 모두 여기 있어. 진호는 파일을 열어 훑어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증거가 충분할까? 완벽하진 않아. 하지만 시작하기엔 충분하지. 서형민이 대답했습니다. 진호가 파일을 덮었습니다.
그들이 내 딸에게 한 짓을 봤어. 더는 참을 수 없어. 무슨 계획이라도? 서형민이 물었습니다. 진호의 눈빛에 결의가 담겼습니다. 장도형을 무너뜨릴 거야.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날 저녁 하은은 진호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빠, 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진 오빠가 누가 자기 회사 계좌를 조사했다고 난리였어요. 하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진호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정의를 세우는 거다. 하은은 울면서 진호에게 매달렸습니다. 제발, 그냥 놔둬요. 나만 참으면 되잖아요. 이러다 아빠까지 다치면 어떡해요? 진호는 딸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단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넌 지금까지 참았고 난 지금부터 시작할 거다. 그날 밤 진호는 서형민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도심 외곽의 한적한 창고였습니다. 서형민은 몇 명의 신뢰할 수 있는 동료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진호와 같은 눈빛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장도형의 비자금 계좌 내역, 폭행 영상, 녹취록 모두 확보했어. 서형민이 말했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 움직일 수 있지? 일주일 정도 걸릴 거야. 완벽하게 준비해야 해. 서형민의 말에 진호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진호가 장 회장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은이 현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녀의 얼굴은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입가가 터지고 눈 주변은 멍이 들어 있었죠. 하은아. 진호는 달려가 딸을 부축했습니다. 아빠. 그들이 알아냈어요. 아빠가 뭔가 하고 있다는 걸. 하은의 목소리는 가냘팠습니다. 진호의 계획은 급변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즉시 서형민에게 연락했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준비를 끝내야 해. 진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서형민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내일 모든 걸 시작하지. 다음 날 오전 장도형은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에서 재계 인사들과 비밀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국 경제의 주요 인물들이었죠. 탁자 위에는 고급 위스키와 안주가 놓여 있었고 그들은 유유자적하게 이익을 나눠 가질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정부 발주 사업은 우리가 가져가야겠네. 장도형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이 요란하게 열렸습니다. 검찰, 경찰, 언론, 국세청 관계자들이 한꺼번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죠. 장도형 씨, 검찰청에서 나왔습니다. 비자금 조성, 탈세, 뇌물 혐의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검찰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방 안의 재계 인사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장도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그때 언론인들이 다가왔습니다. 장 회장님, 하은 씨 폭행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장우진 씨의 가정폭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장도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맞은편 빌딩에서 망원경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강진호였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들고 있었고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게임 오버. 장도형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달려나가려 했지만 경찰들이 그를 막았습니다. 같은 시간 장우진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의 회사 사무실에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그는 수갑을 차고 연행되었습니다. 장우진 씨 체포합니다. 부부간 상습 폭행 혐의입니다. 그의 모든 동료들과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장우진은 고개를 숙인 채 경찰에 의해 끌려나갔습니다. 진호는 모든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승리감도 기쁨도 아닌 그저 깊은 안도감이었을까요? 그는 천천히 망원경을 내려놓고 서형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게 예정대로 진행됐어. 고맙다. 진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이제 시작일 뿐이지. 서형민이 대답했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빌딩을 떠나 차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가 가야 할 곳이 한 군데 남아 있었습니다. 하은이 있는 병원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전국의 모든 뉴스 헤드라인은 장도형과 그의 아들 장우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재벌 일가의 추문이 모든 언론을 장식했습니다. 장도형의 비자금 계좌, 탈세, 뇌물 증거들이 하나둘 공개되기 시작했고 장우진의 가정폭력 사실도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장도형은 쇠사슬에 묶인 채 기자들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때 당당하게 걸었던 그의 걸음걸이는 초라해 보였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가족 간 폭력, 장씨 일가는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장도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법원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분노보다는 공포가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병원 병실. 하은은 창가에 서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진호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내니? 진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은은 아버지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진호는 꽃다발을 침대 옆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은의 곁에 섰습니다. 그들이 감옥에 갔나요? 하은이 물었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도형은 보석도 안 될 거야. 증거가 너무 많아. 하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광경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해방감,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정의에 대한 감사함이었을까요? 진호가 뒤에서 말없이 딸의 어깨에 코트를 덮어주었습니다. 창밖에는 가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이제 넌 더 이상 누구 밑에도 있지 않아. 진호의 말에 하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강력한 사람들이었는데. 하은이 물었습니다. 진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먼 과거가 비쳐 보이는 듯 했습니다. 나는 늘 그랬어. 강한 자들에게 대항하는 게 내 일이었으니까. 하은은 진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등에 있는 상처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그 상처들의 의미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언제나 강해 보였어요. 하지만 난 몰랐어요. 그 강함이 어디서 오는지. 하은의 목소리는 나직했습니다. 진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강함은 내 안에도 있어. 넌 끝까지 견뎌냈으니까. 서형민이 병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그는 진호에게 손짓했고 두 사람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됐어. 장도형 일가는 이제 끝이야. 그들의 재산 대부분도 동결될 거고. 서형민이 말했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서형민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오랜 친구를 위한 일이었지. 그리고 정의를 위한 일이기도 했고. 봄이 왔습니다. 시골의 작은 마을, 진호의 집 마당에는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진호는 텃밭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죠.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호가 고개를 들어보니 하은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손으로는 작은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3살 정도 되어 보이는 귀여운 소년이었죠. 하은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강인했고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아빠. 하은이 진호에게 달려왔습니다. 진호는 흙 묻은 손을 털고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왔구나. 오늘 온다고 미리 말해줬으면 준비라도 했을 텐데. 하은은 웃었습니다. 깜짝 방문이 더 좋잖아요. 작은 소년이 진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호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진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다. 많이 컸구나. 세 사람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진호는 차를 끓이고 하은은 아이에게 과자를 건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산의 풍경이 평화로웠습니다. 아빠, 나 이제 새 직장 구했어요. 예전에 하던 일로 돌아갔어요. 하은이 말했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 내 실력이면 어디서든 인정받을 거야. 하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아빠, 나 이제 잘 살 수 있을까요? 진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살아야지. 안 그러면 내가 또 올라간다.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오랜만에 나누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하은과 아이는 돌아갔습니다. 진호는 홀로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군번줄이 들려 있었습니다. 진호는 마당 한쪽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작은 상자를 넣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그의 군번줄과 특수작전부대 휘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흔적들. 그는 흙으로 상자를 덮고 그 위에 작은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다. 너만 웃으면 돼. 진호는 중얼거렸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진호는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머물렀고 그의 눈에는 이제 분노 대신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먼 곳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진호는 천천히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전화를 받자 서영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도영이 오늘 최종 선고를 받았어. 15년형이야. 진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넌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서영민이 물었습니다. 진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가 방금 심은 작은 나무가 보였습니다. 그냥 텃밭이나 가꾸면서 살려고. 이제 내 전쟁은 끝났으니까. 통화를 마친 진호는 거실 탁자 위에 있는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하은과 그녀의 아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죠. 진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행복의 주름이었을까요? 그는 천천히 촛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다 괜찮아.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